아나, 너무 개빡치네요. 여러분 이러면 제가 키보드 앞에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랜만에 낯설 멈추고 살짝 깊이 있는 영화 리뷰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수준 높은 댓글과 이해도를 보여주시면 제가 다음 얘기를 피드백 안 해드릴 수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소똥도 치우고 밭도 메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러시면 곤란하다고요. 아나. 자, 여러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상을 올렸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반토막이 아니라 평소 조회수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좋아요. 왜냐 황관장 구독자 수가 대략 3만 8천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딱 10분의 1 정도가 찐 구독자님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면 꽤 많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 기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적당히 뭘 모르고 이해도도 떨어지시고 그러셔야 제가 열심히 영화 리뷰 같은 거 안 하고 낯설 리뷰나 하면서 개꿀 빨 수 있는 건데 댓글을 보니 너무 멋지고 좋은 바이브들이 느껴져서 제가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가슴을 설레이게 하시네요. 자, 그럼 한바탕 놀아보시죠. 일단 가장 먼저 다음 댓글을 한번 봐주세요. 8319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말씀하시길 안톤 시거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그런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안톤 시거마저 큰 사고가 나서 팔에 뼈가 보이죠. 안톤 시거마저도 피할 수 없는 카오스, 혼돈 그 자체인 불확실성,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마주해야 할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런 깊이 있는 멋진 댓글을 달아주신 8319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고요. 구독자님께서 내면의 피드백을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댓글로 주신 만큼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각잡고 진지하게 한번 되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댓글을 보면 이분께서는 영화를 꼼꼼히 다 본 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에서 안톤 시거에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와서 봤더니 팔에 뼈가 튀어나와요. 거의 죽을 뻔한 거죠. 그걸 지나가던 어린 착한 소년 둘이서 목격을 하고 말하길 구급차 불렀으니까 곧 올 거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안톤 시거가 뭘 하냐면 야, 너 그 난방 얼마에 팔래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년이 말하길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라면서 셔츠를 벗어줍니다. 안톤 시거는 그걸로 응급처치를 해요. 간단한 깁스를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응급처치가 끝나자 돈을 소년에게 건네려고 합니다. 그러자 소년이 말하길 돈 안 줘도 된다 그냥 도와드린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돈은 제 셔츠에 비해 너무 큰 돈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안톤 시거가 말하길 이거 받고 나봤다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유유히 사라지면서 안톤 시거의 장면은 끝나는데요. 그 뒤에 보안관의 장면이 이어지지만 사실상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해도 됩니다. 안톤 시거의 장면은 여기가 끝이거든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답이 아니라 한 개인의 생각일 뿐이기에 참고만 해주십사 부탁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저 장면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해석 중 한 가지만 지금 공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랑 다른 해석이 있으면 그건 역시 여러분만의 정답입니다. 이 부분을 꼭 잘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 댓글의 질문은 저 역시 오래전에 똑같이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기에 저는 저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는지를 말씀드리면 작은 울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겁니다. 안톤 시거에게 난 교통사고가 나쁜 일인가? 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 황관장 양반, 저게 어떻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지?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죽을 뻔했고 팔에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안톤 시거가 아무리 나쁜 사이코패스 도라이지만 안톤 시거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일이 맞잖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의 도덕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도덕으로 보면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슈거가 보여준 리액션이 마음에 듭니다. 슈거가 어떻게 리액션을 했나요?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아, 띠바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작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신호를 어겼어? 뭘 했어? 그냥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인과적 리액션을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인과를 전혀 따지지 않았죠.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인이 할 일만 합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해서 응급처치를 했고 구급차가 오면 귀찮아지기에 소년들에게 돈을 줘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본인 할 일을 했죠. 피해자 코스프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어떠세요? 느낌 오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기는 게 지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있어 보이는 말을 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분별에 관한 겁니다. 진다 이긴다라는 건 특정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 그 기준이 있는 이상 우리는 그 기준의 노예가 됩니다. 이기면 이기는 대로 노예가 되고 지면 지는 대로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옅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자아가 옅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집니다. 덜 노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황 관장이 누구랑 갈등이 생기거나 누군가를 혼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를 갈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까요? 아니죠. 저는 일단 내가 누군가를 혼내준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 나도 없고 혼내지는 대상도 없으니까요. 다만 저는 제 할의를 합니다. 마치 안톤 시거가 부러진 팔을 셔츠로 깁스하듯 그냥 할의를 합니다. 거기에 감정을 넣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셔츠구나. 응, 근데 마침 내 앞에 소년들에게 셔츠가 있네. 아, 그러네. 그러면 저거 받으려면 돈 주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저 해야 할 프로세스를 할 뿐입니다. 방향성을 정했으면 그 방향에 따라 그저 걸을 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자아를 옅게 하는 이유가 더 효과적인 처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자아를 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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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특정 목적으로 위해 수단적으로 자아를 옅게 하는 순간 낮은 레벨에 갇히게 됩니다. 그건 제가 추구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오늘은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회 한 접시 먹고 와야겠다 라는 방향성을 세웠고 그 다음은 그냥 KTX를 타던 비행기를 타던 버스를 타던 그냥 해운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KTX를 타면 KTX를 타는 대로 그 기차를 즐길 것이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타는 대로 그 비행기 자체를 즐길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탄다면 비행기는 해운대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은 그 비행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작동이 되려면 자아가 옅어져야 해요. 다시 말해 분별이 희미해야 합니다. 기준이 희미해야 해요. 잘 안 긁혀야 해요. 나에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그냥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명제가 내 안에 내면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연습은 단계를 필요로 하는 듯 보입니다.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자, 제가 어릴 때는 분별투성이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내가 선호하는 거,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상 멍청이였죠. 왜냐? 내가 가진 호불호라는 기준에만 갇힌 채, 우물 안에 갇힌 채 살게 되는 전형적인 삶이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에 갇혀 살다가 죽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세옹지마의 레벨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조선시대에 사는 한 노인인데 나에게 엄청나게 좋은 말이 한 필이 있는 거예요. 엄청 애지중지하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갑자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해졌습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며칠 뒤 그 말이 다른 훌륭한 야생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분이가 좋아졌습니다. 아, 내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 좋은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며칠 뒤 내 아들이 그 야생마를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나는 또 생각하는 거죠. 아, 그건 나쁜 일이구나. 근데 며칠 뒤 전쟁이 나서 사내 아이들을 나라에서 징집하는데 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걸 여러 번 살면서 경험하다 보면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꼭 좋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만큼 내가 빌런에게 감정이입해야 하고 감정이입한 만큼 나는 피폐해진다. 뭐 이렇게 풀이해 드린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다음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애초에 없다라는 관념에 이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고 말이 야생마를 데려오면 다른 말이 생겼구나 하면서 한번 웃고 내 아들이 말에서 떨어지면 떨어져서 발을 다쳤나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려면 어떠한 내공이 필요하냐면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존재란 건 그게 물리적 존재든 현상적 존재는 실제하긴 하지만 그 실제라는 것이 순간의 맥락과 맥락이 합쳐져서 생겨나는 환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내면화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뇌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뭐랑 같냐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우리는 그의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배우들이 움직이고 비행기가 날아다닌다. 즉 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믿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사실 상 아니죠. 1초에 24프레임에 멈춰있는 스틸 이미지들이 빠르게 지나갈 뿐입니다. 즉 실제랑 우리의 뇌가 느끼는 거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비행물체에 타고 있는 거 아세요? 지구가 존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기는커녕 반대로 지구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자아가 이와 같습니다. 존재가 이와 같습니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오감은 그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존재론이든 최신 뇌과학이든 양자역학이든 우파니샤드든 성경이든 불교든 공부를 제대로 오랫동안 해보시면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존재란 있으면서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오랜 시간 내면화하다 보면 나만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잠깐씩 이르냐면 아, 나는 없구나. 근데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황관장 채널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안톤 시거가 교통사고 나서 파리병신이 된 게 안톤 시거에게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 입장에서는 아직 수련이 부족한 겁니다. 제 시선에서는 저 사건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안톤 시거에게 틈과 여백이 발생했다. 다른 챕터로 가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안톤 시거에게 소위 말하는 좋은 일만 계속되면 그걸 위험 신호로 여깁니다. 좋은 일만 계속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뭐 그런 일이 세상에 절대 존재할 수가 애초에 없지만 그건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친 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란 걸 하죠. 숨을 마시고 다시 뱉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똥구녕으로 쌉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이게 뭔가요? 순환입니다. 세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들어옵니다. 이게 순환이고 그게 삶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으면 소멸해야 하는 거며 사랑을 할 거면 헤어짐의 아픔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별하겠죠. 그렇다고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는 내 아들 안 낳을 거야. 이런 부모가 있나요? 언젠가는 자식과 이별을 하더라도 난 행복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1000개나 되는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할 만큼 했다. 내가 앞으로도 2000개를 만들 수 있고 이걸로 돈도 벌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하냐? 그건 죽은 거다. 나에게 그 어떤 틈과 여백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미 죽은 구조다. 나는 죽은 구조를 반복할 수 없다. 그렇기에 둘 중 하나다. 황광장 채널을 내려놓고 현생이든 뭐든 다른 도전을 하던가 황관장 채널을 유지할 거면 시즌2가 되어야 하고 그건 이전과 다른 도전이 되어야 하며 그 도전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저는 기존의 황관장 채널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 채널에 질투를 해서 저 새끼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게 할까라고 마음을 먹으면 제가 망해서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망합니다. 그건 투사입니다. 간제비 쫀생이 짓입니다. 그런 마음을 쓰면 네 인생이 그 정도 그릇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님 주위에 어떤 친구가 부자가 되거나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그것에 긁히고 질투를 하는 순간 나는 그 정도 위상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상이라는 개념도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튼 하지만 저는 제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 제가 제게 저런 마음을 품는 건 투사가 아니죠. 오히려 건강한 짓입니다. 왜냐, 저는 탈피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각류가 탈피를 해서 다음 단계로 부활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게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몸집이 클 만큼 컸는데 탈피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껍질에 갇혀서 죽습니다. 피부가 썩어요. 생각이 썩어요. 사람이 도태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매우 민감하게 잘 느껴요. 1000개 정도 했고 지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더더욱 현타가 왔고 키보드 앞에 앉는 게 재미가 없다. 나에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이건 신호다. 내가 이걸 무시하고 계속하게 되면 결국 도태되고 노답이다. 뭐가 되었든 틈과 여백을 만들고 황관장 채널을 갈아엎고 망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황관장 채널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멤버십을 100만 원으로 올리면 되겠다. 그러면 뭐가 되었든 지금의 구조와는 다른 구조가 나오겠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채널 방향을 어떻게 할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제 생각의 구조를 최대한 엑스레이처럼 찍어 보여드린 거죠. 그렇기에 사기정숙님도 이번 기회를 저처럼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망하게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집과 고집과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는 나의 이 골 때리는 자아를 어떻게 망하게 할까를 생각해야 탈피가 일어나고 변화와 성장과 부활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내 자아는 나를 피해자로 아이덴티파이하고 있구나. 이러한 자아를 붕괴시키고 망하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오히려 남 PD를 추켜 세워주자.
또는 내 잘못을 인정하자. 내가 히스테릭했고 조색춘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나마 PD님이 나를 예쁘게 편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자. 만약 사기 정숙이 이런 수준 높은 생각에 이르렀다면 단순히 이번 지복행에서의 이미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의 위상 자체가 바뀌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혹시나 악플 쓰는 새끼들 싹 다 고소 때려서 합의금이나 챙겨야지. 개꿀 이러고 있으면 합의금 몇 푼에 내 존재의 위상을 바꾼 셈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최악의 수입니다. 제 시선에서 볼 때는 마치 바나나랑 비트코인 중에 바나나를 고르는 원숭이 같은 행동 같은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제가 정말로 깊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나이 지긋하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정말 미친 듯한 내용임을 아실 겁니다. 구체적 계획은 아직 더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위에 말씀드렸듯 앞으로 채널을 멤버십 위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혹시나 원하지만 멤버십에 가입 못하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미리 들었기에 지금 이 영상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얼마 없는 미천을 최대한 풀어놓으려고 매우 솔직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멤버십에 가입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영상을 꼭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 안의 자아를 옅게 만들어주시고 내면의 정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위주로 가더라도 일반 영상을 아예 안 만들지는 않겠지만 영상 공개의 비율에 있어서 최대한 멤버십 위주로만 가보려고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 낯솔 28기가 시작인데 당장 내일부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낯솔 타임라인과는 무관할 듯합니다. 아직 생각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라 저도 제 생각을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저의 내면의 정열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그 리뷰 하나하나가 결국 살아있는 리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야속하게 보지 말아주시길 고개 숙여 부탁드리며 송구하고 송구한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는 제 마음 알아주시길 바라며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